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월요일 경제 언박싱이죠. 오늘은 조원경 유니스트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 포스코그룹 계열사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오늘 뭐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오늘 이제 주제를 포스코로 가져오셨잖아요. 어떤 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먼저 아까 주식시장 얘기했는데요. 예. 예, 이제 올해 포스코 그룹이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렇죠. 어째 보면은 포항의 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포항의 그룹에 포항에 있는 그룹들이 포스코 그룹, 뭐 에코프로 그룹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이 잘 나갔는데 또 울산도 현대자동차, 우리 고려아연, 현대중공업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포항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지금 친환경 이야기로 그렇죠. 테마가 제조 형성이 혁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속에서 오늘 포스코 그룹은 보니까 그 포스코 그룹이 그 CEO들이 예. 혁신 기업이다 이렇게 한 것이 곧 얼마 전에 발표됐거든요. 예. 근데 보니까 혁신 그룹 30일을 그 발표했는데 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삼성전자예요. 네. 근데 포스코 그룹 하면은 철강, 그쵸. 종전에는 그런 의미였지만 정통 제조업이라고 정통 해야죠. 제조업으로 지금 이제 10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철강 산업이 예. 세계에서 한 세 번째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포스코는 한 7위 정도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중국이죠. 그렇죠. 중국 그룹들이 뭐 이렇게 예. 국가 보조금 받아서 철강에서 철강하면은 과잉 생산 이런 느낌이 항상 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위에 룩셈부르크하고 일본 제철 정도 있고 포스코 그룹이 있는데 포스코 그룹이 한 13년 연속 세계에서 경쟁력이 있는 철강 회사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포스코 그룹이 지금 굉장히 어떤 안팎으로 굉장히 친환경 산업으로 바뀌고자 하는 네. 그 내용이 있어요. 네네. 우리가 이제 철강이라는 것이 어떤 야만의 모습도 있고 실용의 모습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국주의 때 뭐 이거 철강 뭐 인류의 역사와 함께했다고 예, 인류의 해도 역사입니다. 과언이 그래서 아니죠. 사실 철강이 탄생하면서 철이 탄생하면서 철기 시대 이렇게 해서 자연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이제 인류가 군림하게 되었는데 그런 오늘 그런 어떤 철강 산업이 가진 현재 모습을 한번 좀 제대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포스코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기업 중에 하나고 한 네. 50년간 철강 뭐 제철 보국이란 말 있잖아요. 네, 제철 보국. 이게 국가 산업이었어요. 이거를 맞아요. 키워서 이제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자. 근데 이제 이런 포스코가 이제 철강뿐 아니고 이제 2차 전지하고 수소 같은 친환경 사업을 위주로 해서 2030년까지 121조 원 투자하기로 했고 네. 또 목표도 내려갔잖아요. 2050 탄소 중립 뭐 이런 슬로건까지 내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철강 산업을 이거 친환경 산업으로 대체하는 건 아니겠지만 함께 하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친환경 산업으로 이제 첨단 소재 산업으로 그릇나겠다는 건데요. 예. 사실 뭐 포스코 그룹이 그 전에 뭐 국회에서 이런 데서 야단도 좀 맞았어요. 네. 너네 뭐 2030년까지 뭐 이렇게 지킨다면서 지킨 게 뭐 있어. 이렇게 했는데 사실 포스코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포스코를 생각하면은 일단 탄소 배출권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철강이라는 게 석탄 떼서 그러니까 탄소 제일 많이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석탄 산업 자체가 예. 굉장히 철강 산업 자체가 그 굉장히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 속에서 이제 탄소 배출권 제도, 각종 환경 부담금 제도, 그리고 이제 지금 유럽에서 발표한 그 탄소 조정 국경 제도,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포스코가 어려운 상황인데 포스코가 가진 자산이나 부채에서 굉장히 불리하니까 이건 수익성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산은 어떤 면이 있는가 하면 포스코가 이제 고로를 가지고 이 그 철강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고로 같은 경우는 자초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자초자산이라는 말은 이게 요즘 신식으로 자산이 아니라 나중에 가면은 이제 자초된다 하면 우리가 이게 회사 파산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산은 상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디프리시에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상가가 빨리빨리 하니까 자산이 빨리빨리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걸로 대체하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가이드라인으로 그런 거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는 보통 이제 이만큼의 어떤 탄소 배출에 대해서 무상으로 할당을 해요. 네. 근데 이 할당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배출했으면은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포스코도 그렇게 이제 탄소 배출권 때문에 충당금을 쌓고 이게 부채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의 환경 관련 법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환경 법안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인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10월부터 도입이 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 중에 뭐 포스코를 둘러싼 여러 상황 중에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포스코를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한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네. 거죠? 정확히 말하면 2026년에 시행되는데요. 네. 지금 당장 내달부터는 네. 우리나라에서 한 6개 업종이 여기 해당됩니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이게 해당하는 품목은 네. 이제 유럽에서 이 해당 품목의 어떤 탄소 함유량의 어떤 평균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쪽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유럽 이외에 제3국에서 유럽으로 유로 수출할 수출하는 경우에 그러면 이 제품에서 탄소가 얼마만큼 만들어졌어? 이 보고 의무가 12월 달부터 생기고 네. 이 보고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네. 페널티를 가해요. 뭐 그렇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철강 한 톤당 네. 만들 때 수소가 얼마 정도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얼마 정도 나오겠어요? 양으로 표현하면 모르겠지만 1톤이라고 하면 가늠이 안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예전 예. 자동차 무연 휘발유 말고 유연 휘발유 뜰 때 뭐 한 1시간 정도? 이게 2배가 나와요. 2배? 2톤. 1톤을 만들 1톤을 만들 때 이산화탄소 2톤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심각하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네요. 그 느낌상으로 오잖아요. 네. 다가오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탄소 중국경 제도라는 것이 네. 비교해 가지고 그 차이만큼을 유럽 ETS라고 합니다. 탄소 배출권 거기에서 또 사. 그러니까 그만큼을 관세를 매긴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에 낼 게 없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없으면 그걸 사서 거래소에서 사서 그걸 내야 된다 이거죠. 네네네. 일종의 뭐 웃돈 내지는 페널티 벌금이네요. 벌금이고 일종의 무역 장벽이죠. 장벽이죠. 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오랜 동안 유럽 국가들은 이걸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스웨덴에서 스바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SAAB라고 그 회사가 전혀 수소가 안 들어가는 탄소가 안 들어가 있는 철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볼보차에다가 납품을 했고 네. 그 볼보차가 카본 프리 스틸 이런 얘기를 하고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초점은 그린 스틸이잖아요. 어차피 이제 녹색 스틸, 녹색 철강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중요한데 이제 철광석 우리가 이제 철을 얘기할 때는 철광석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제 철이라는 게 건물에도 있고 네. 뭐 자동차에도 있고 뭐 모든 곳에 모든 쓰이죠. 거에 오븐에도 있고 네. 철이 없다면 우리 삶이 살아갈 수가 그렇죠. 없는 상황이거든요. 힘들죠. 네. 근데 이게 탄소를 우리나라에서 철강 산업이 탄소를 배출하는 퍼센트지가 31% 정도 돼요 산업에서. 예? 아니 그러면- 전체 산업에서 그러면 이산화탄소 나오는 게 이 제철 분야에서만 3분의 1을 차지한다고요? 제철이 이제 오. 이게 이제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 한 그룹으로 한 개별 회사로 보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신문에 나온 데는 포스코가 제일 많다 이렇게 예. 나오는데 예. 그것은 이제 산업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것은 저번에 이제 그 재생에너지 하면서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부분이 하나가 테마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산업이고 수송이고 그 다음에 농축산물이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이고 폐기 있는데 요 산업이라는 요 카테고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산업 중에서. 산업 예, 예. 안에서. 그렇군요. 이게 뭐 하여튼 포스코가 여기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아까 이 그린 에너지에 해당한 뭐 2차 전지도 하고 수소 산업도 하고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일거양득이 있겠어요? 네. 어떤 전략들이 있겠습니까? 일단 뭐 포스코 자체는 그 전에도 에너지 뭐 효율화라든지 뭐 이런 걸 했고 포스코 자체에서 하이렉스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성행크님한테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네. 산화라는 거하고 환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나 뭐 우리가 철을 항상 보지만 이제 철광석이라는 걸 수입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럼 철광석에서는 이제 저희가 화학적으로 화학식을 하면은 철이 Fe예요. 네. 그리고 이제 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O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산소에 놔두면 우리 녹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그 철광석이라는 것은 이 산화된 철이에요. 그러면 이 산화된 철을 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보통 용광로로 해가지고 이제 그 전에 고로라는 걸 썼거든요. 네. 이 고로에서 우리가 이제 석탄을 넣어요. 네. 그러면 이제 석탄을 왜 넣느냐? 산소를 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산소가 산화됐으니까 산소를 산화됐으니까 떼야지. 산소를 떼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산소가 O2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이제 석탄을 넣으면은 석탄에 탄소가 있잖아요. 일산화탄소. 예, 예. 그럼 C하고 O2가 만나면은 그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아 돼요. 이거 오늘 화학 시간인데요. 되게 쉽죠. 쉬운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요런 원리군요. 산화 과정이 있고요. 그렇군요. 산화에서 이걸 CO2를 떼는 것을 환원이라고 합니다.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럼 떼어진 CO2는 공기 중으로 날아갈 거예요. 공기로 날아가고 그러니까 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가 많이 배출된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철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철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철 자체가 센 물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열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기에다가 이제 열을 넣어서 엄청난 온도로 해가지고 센 물을 만드는데 센 물도 이게 1600에서 1650에서 1730도 이 정도 되는 센 물을 만들어야지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불순물을 줄이는데 지금 아까 드린 것처럼 그 산화에서 환원으로 하는 과정에서 그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들이 탄소 배출 주범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스코에서 하이렉스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하게 수소하는 제철은 아닌데 수소하는 제철 아까 그 스바라는 스웨덴 기업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는 수소하는 제철을 이미 이룬 회사예요. 근데 이제 하이렉스라는 것도 굉장히 우수한 그 기술인데 지금 여기에는 석탄하고 수소를 같이 넣어서 만드는 공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기를 이용하는데 이제 고로 대신에 이제 전기를 하는데 아까 고로에서는 그 환원 과정하고 이게 센 물을 만드는 것을 용융 과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용융 과정. 예, 환원 과정과 용융 과정이 같이 일어나는데 네. 요거를 분리해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석탄 대신에 수소를 넣으면은 수소가 H2잖아요. 예. 그럼 H2하고 C하고 O하고 저기 FE에다 O 나오잖아요. 예, 예. 거기에서 이제 하면 H2하고 O가 만나면은 예, 어떻게 예. 되겠습니까? 물이 나오잖아요. H2하고 그렇죠. 물이잖아요. 네, 수소하고 산소 결합.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이게 물로 만드는 꿈의 제철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탄소가 그러면 배출 안 돼요. 이산탄소가 배출 안 발생하지 나오죠.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기 이제 그 전에 하이렉스 유동 환원로라는 게 있었고 지금 이제 수소
하는 로가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 전에는 하이렉스에서는 일산화탄소 석탄하고 이 수소를 뭐 7대3 이 정도로 넣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7대3이 아니라 이게 보조적인 걸로서 탄소를 저감하는 것을 수소 역할을 했다면 완전히 수소로 아예 넣는 없는 거. 그걸로 이제 해서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해서 전기로를 하고 이런 유동하는 에서 이제 지금 수소하는 노로 완전히 바꾸면은 결국 이건 이상적으로 되고 결국 또 에너지를 전기를 재생에너지나 원전으로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완벽한 의미에서 녹색 스틸 그러네요. 이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린릿이라고. 예, 그린릿이라는 브랜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 인증받고 있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 더 멋진 회사로 거듭날 것입니다. 예. 네. 포스코의 대응까지 저 필기하면서 열심히 들었는데 그 윤석열 정부도 얼마 전에 이 탄소 중립 그랜드 컨소시엄이라는 걸 출범시켰어요. 이 네. 내용도 보셨을 텐데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거잖아요. 네. 이 내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뭐 시멘트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뭐 이렇게 철강산업 쪽에 하고 그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쪽 네 분야가 네. 보통 대표적인 그룹들이 참석했어요. 뭐 네. LG화학이라든지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 쌍용 CN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포스코 그룹 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네. 결국 우리가 기후 변화라는 거, 탄소 중립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거부할 수 없으니까 저희 그게 이제 하나의 무역 장벽으로 돼 있으니까 어떤 기술 개발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포스코도 이렇게 그냥 만들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정부가. 그렇죠. 돈도 많이 드는데. 네. 예. 근데 그 정부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좀 대주시는 거죠. 기술 개발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디스플레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아까 수소하는 대체 문제가 있었지만 여기도 이제 그런 우리가 온실가스 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온실가스가 이제 CO2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온실가스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불화수소가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불화가스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디스플레이나 이제 반도체 공정이 좀 비슷하니까 예. 그때 이제 식각이라든지 세정이라든지 증착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그래서 기술 개발하고 성과 공유하자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참여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참여하지 않았는 기업들께 우리 생태계에서 많은 그룹들이 이런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하자는 의미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에 2,571억 원을 투입하고 수소하는 제철 개발에 2,097억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포스코 마지막 질문할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포스코에 대해서 하나만, 이제 그룹 전체를 한번 예. 짚어가면은 예, 계열사들 일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수소하는 제철 자체가 돈이 이제 40조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에 이거를 그전에 부지를 조성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설비 도입하고 30년에 상용 기술 개발한다는데 한 40조 원 든다고 그러거든요. 예, 예. 근데 이런 거 하려면은 수소가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서 수소를 하느냐? 지금 그러면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에너지 다각화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뭐 LNG도 하고 2차 전지 우리 저번에 했던 울산 V식 해상풍력에도 포스코 인터가 들어가거든요. 수소를 하는데 이게 액화수소로 가져오느냐. 굉장히, 왜냐하면 수소는 마이너스 263도에서 기화가 되지 않거든요. 예. 그렇게 해야지 이게 800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암모니아로 하려고 해서 수소를 거기서 빼면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차라리 이제 뭐 액화수소보다 낫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수소를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수소하는 제철을 하면은 포스코홀딩스가 일단 프로젝트를 시작하고요. 포스코가 이제
재생에너지 이용 강제를 공급하고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뭐 글로벌 수소 무역을 하고 포스코 건설이 이제 왜냐하면 이게 물을 전기 분해해야지 수소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럴 경우에는 수소전의 시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포스코 건설이 그 수소 생산 플랜트 EPC를 시공, 설계, 조달 EPC라고 그러죠. 그걸 담당하는 것이고요. 모름지기 이걸 볼 때 보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교수님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혜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